안녕하십니까, 전청입니다.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의 증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지내고 계신 분이라네요. 궁금한 점은 미국에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2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돈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최대한 얼마를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참 살다가 아마도 한국에 들어가서 지내는 분이겠죠. 그리고 자녀들은 미국에서 나서 미국 사람으로서 잘 살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자녀들에게 뭐 증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궁금한 건 이분이 한국에서 와서 지낸다는 게 얼마나 지내고 계시는 건지, 어떤 목적으로 지내고 계시는 건지도 궁금할 거예요. 왜냐?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건 분명하고, 한국에서 지낸다라는 말이 얼마나 오래 지내느냐에 따라 또는 본인의 의도가 어떠냐에 따라 한국의 거주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녀에게 또 돈을 준다고 하는데요. 돈을 준다는 게 이게 돈이 어디 있는 돈이냐? 한국에 있는 돈이냐? 미국에 있는 돈이냐? 뭐 이런 거겠죠. 그거에 따라 한국에 위치한 자산이냐? 미국에 위치한 자산이냐가 영향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짧은 답은 이분이 미국에 가서 지내고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지내는 동안에 미국에서 증여하세요가 가장 확실한 답변일 겁니다. 그 말은 결국 한국 거주자가 아닌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거주자인 상태에서 미국 거주자만 되는 상태에서 증여를 진행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미국에서 증여하다라는 얘기는 또한 자산을 미국에 옮기고 증여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이게 좀 내용이 방대해질 수 있는데요. 뭐 관련된 내용들만 속가서 설명을 한다면 이분이요, 뭐 홍길동 씨라고 할게요. 이분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거주자인 거는 분명해요.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서. 물론 증여세를 따질 때는 이보다 좀 더 학술적인 그런 개념상의 뭐 더미사일이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미국 거주자예요. 그리고 한국 거주자냐 여부는 얼마나 계셨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한국 거주자냐 아니냐가 한국 정부가 이분의 증여 행위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한 되도록이면 한국 정부의 어떤 권한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한국의 비거주자면 더 좋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자산이 한국 자산이냐 미국 자산이냐도 중요하겠죠. 왜? 자산의 위치에 따라 각국의 정부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영향을 받을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중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미국을 보면요. 미국은 거주자의 경우에, 증여자가 거주자의 경우에 모든 전 세계 증여 행위에 대해서 과세 권한을 갖습니다. 만 평생 증여액에 있어서 일정 금액, 누적 금액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과세를 하지만 실제 나오는 과세액에서 텍스 크레딧을 줌으로써 실질적인 이 과세 부담을 없게 해준다라는 말이 정확할 텐데요. 아무튼 그게 거의 평생 증여 면제액이 1,300만 불에 달하니까 지금은요. 이분이 지금 증여하겠다는 게 그 정도 규모는 아니라고 봤을 때 미국 관점에서는요. 이분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상황만으로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한국의 문제인 거죠. 이분이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거주한 게 얼마나 거주했는지 몰라요. 잠깐 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 있는데 돈이 지금 한국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 세법의 관점에서 보면 일단 사실 뭐 수증자 기준으로 따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홍길동 씨 기준으로 본다면 자산이 한국에 있다 아니면 미국에 있다에 따라서 영향력이 바뀔 거예요. 왜? 실제 이와 같은 거래 행위 당사자들이 외국인들이라 해도 한국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해도 자산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 정부는 과세 권한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분이 앞서 미국 관점에서는 걱정할 게 없다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에서건 과세 없단 말이죠. 근데 한국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과세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산은 better be in the US. 그렇겠죠? 왜? 한국에 있으면 안 좋아질 테니까. 과세 권한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래서 미국 자산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한국인이냐 아니냐 원래는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한국 사람 여부를 따지거든요. 그렇지만 가족 관계에 있을 때에는요 증여자까지도 같이 보게 된다는 게 한국의 법이에요.
원래는 그렇지 않다가 그게 몇 년 전부터 이제 말하자면 법을 활용해서 뭐 법이 부족한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뭐 텍스 플래닝으로 쓰고 그래서 과세를 피하고 이런 게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서 그걸 막기 위한 법이 개정되고 이런 것들은 항상 반복되잖아요. 그러한 과정의 일환으로서 이제는 수증자가 외국인이라 해도 이 증여자까지도 살펴보는 그런 규정으로 법이 바뀐 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한국에서. 그러다 보니 이분이 한국 거주자이라면 역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세의 리스크가 있다. 따라서 이분은 가능하다면 한국 거주자가 아닌 미국 거주자로 이주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 자산을 둔 상태에서 증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사적으로 미국 송금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요, 이건 한국 자산이에요. 한국에서 넘어가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게 이게 실체가 있어 없어라고 가끔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건 한국 자산이다. 따라서 이분의 가장 베스트는 미국 시민권자니까 가서 계시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물론 이 답이요, 완전히 속 시원한 답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상황이 안 되는데 내가 다른 방법 없어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있어요. 있을 수 있다 이고요. 그러나 그건 뭐 이제 수준 등등 뭐 개인의 상황 등등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 그거는 이 어떤 강의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